앞으로의 배달 산업 이런 거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배달이 지금 이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. 그러면서 분명히 또 어두운 면이 있겠죠. 그렇죠.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예, 그런 부분이 있을 있겠죠.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.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홍승기 의원의 G캐스트를 들어보겠습니다. 배달이 생활을 참 편하게 해줍니다. 2015년 현재 배달업 종사자가 8만 명입니다. 이들 8만 명이 매일 도로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음식 배달 앱에서 배달 기사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. 손님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?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문 밀린 시간, 눈 비 온 시간에 재촉 좀 하지 말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신속이 아니다. 안전운전이다. 이 얘기를 택배기사 78%나 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는 거죠. 또 문제는 음식 배달이 주로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사고당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수가 지오대에 나온 2,607명입니다. 정말 많네요. 문제는 이것이 산재가 인정된 것만 통계로 잡힌 거예요. 청소년들이 거의 산재 해당이 안 되죠.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실제는 얘기네요. 훨씬 많은 수의 청소년이 배달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중상을 입는다는 얘기죠. 배달의 확대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. 이용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분쟁이 늘고 있죠. 분실사고, 제품 파손, 배송 지연이 주요 분쟁인데요.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이 택배 사고만 해도 1,100건이에요. 배달은 앞으로 더 많이, 더 빠르게 성장할 거고요. 지금보다 더 많은 배달과의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. 우리가 지금부터 배달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. 네. 자, 제가 알기로는 택배기사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안팎이고요. 뭐 이것저것 뗀 건당 얻을 수 있는 수입이 한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. 저도 저 주캐스트 듣다가 생각나는 게 택배고 뭐고 독촉하지 말아야 되겠다. 맞죠? 예. 특히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늦는 거지 일부러 안 올리겠어요? 그렇죠. 와야지 결국은 그분도. 결제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택배 기사를 사칭한 스미싱 예.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신종범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정말 그 택배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고요. 똑같은데요? 거의 똑같은데요? 맨 위에 창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것은 co.kr이고 이 주소가 전부가 떠 있죠. 네네. 예, 좌측에 있는 건 뭔가 좀 불안합니다. 덜 떠 있습니다. 네. 아, 근데 저런 것까지 알아볼 수는 저게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죠. 그래서 저런 홈페이지로 연결되면서 URL 주소를 누가 그래서 눌렀으면 금융사기단에게 내 핸드폰에 있는 나의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. 아, 이거- 금융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. 네네. 통상의 경우에 택배 회사들은 배달이 안 됐으면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남기지 여기다가 무슨 당신 개인정보 집어넣으라든지 뭐 URL 누르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반송되었습니다 정도에서 그치지 반송되었으니 당신 개인정보를 여기다 넣으시오 하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아니 뭐 스미싱뿐만 아니라 사실 배달원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? 문제가 현관에 있는 그 비밀번호가 노출이 자꾸 된다는 거죠. 비밀번호가 왜요?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는데 내려오는 게 귀찮아요. 내려오는 게 귀찮으니까 몇 번 누르세요 그러거든요.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그렇죠. 알려줘 버리는 그렇죠. 거죠. 누르면 택배 기사가 한 번 그렇게 번호를 알면 다음번에 써먹으려고 옆에다 적어놓는 경우도 있어요. 완전히 노출돼 버리는 거죠. 공동 현관을 열 수 있다고 해도 뭐 그 다음에도 출입문 비밀번호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친하다고 외부에 있으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안에 들여놓으세요.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다는 거죠. 아니 기사분께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린다고요? 그럴 수 있잖아요. 대문 밖에 내놓으면 누가 집어갈 수 있고 받아줄 사람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안에다 들여놓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. 그래도 참 이건 너무하네요. 제가 전화 왔어요. 전화 와서 지금 뭐 안 계시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거 뭐 수도 계량기 거기 넣을까요?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. 썩었구나. 이제
부정이 됐어요. 추석 때 그랬는데 부정이 됐어요. 설날이 됐네. 이게 설날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열게 됐는데 잘 포장된 게 안에서 냄새가 풀풀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아이고, 아버님. 이게 맛있는 화과잖아요. 곰팡이 엄청 곰팡이 집사람한테 또 혼나고 왜 들어왔냐고 혼나고.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 곰팡이를 제가 맨손으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플라스틱 닦아가지고 플라스틱 따로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장갑이라도 끼지 그러셨어요. 장갑도 못 끼게 하셨어요. 장갑 끼지 마. 힘을 줘야 제가 아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어디에 두고 하세요, 경비실에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.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그런데 현관문뿐만 아니라 택배 상자를 보관하는 것도 꽤 중요한 문제예요. 택배 상자를 말씀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날라온 택배 상자를 우리는 야 택배다 하고 쫙 끊고? 열어서 보고 내용물 보고 감탄하고 고마워하고 이 박스는 그냥 버리죠. 그렇죠. 어떻게 버려야 되겠습니까? 라고 물으면 차곡차곡.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운송장을 떼어서 버리기는 해요. 아니 그러면 운송장을 띄는 이유는 뭡니까? 일단 운송장 안에는 이름과 예. 주소와 심지어 전화번호 3가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걸로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네. 예를 들면 저 뭐 검찰청인데요. 장기하 씨 맞죠? 뭐 이러면 맞는데요 그럴 거 아니야. 혹시 뭐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분 맞습니까?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주소도 알고 내 전화번호도 알고 내 이름도 아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 얼마든지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. 배달 상자 속 물품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이랬던 경우가 있나요? 우리나라 주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이 동물들이에요. 야생동물들을 택배식으로 그렇게 배달했을 때 예,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일반론으로는 우리가 동물을 물건으로 보거든요. 형법상으로는 동물 물건으로 보고 있어요. 형법상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뱀을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택배로 보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거죠. 법상의 반려동물이 아니라면은 네, 뭐 근데 좀 쫓기지 않은 생각해봐요. 거예요. 독사를 넣었는데 저 상자가 약간 파손이 돼서 독사가 올라와서 택배 기사를 물어. 무섭지?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.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 상자 안에서 보내고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. 독사가 물기 전에 이미 독사가 너무 괴롭겠다. 그러니까 정신병 걸릴 거예요. 그 좁은 데서 그렇게 예. 무들투들 안 되죠. 제 말이 좀 이렇게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더 황당한 물품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? 더 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. 있어요? 예, 몇 년 전에 독일에서 7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. 탈옥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해요? 방법은 택배 상자 속에 들어갔어요.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문구와 관련된 이쪽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택배 상자에 자기가 들어가서 바깥으로 문구류인 척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죠. 그리고 방수포로 딱 찍고 이러고 이제 나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. 뭐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앞으로 배달은 언제나 그랬듯 빠른 배달에만 충실하게 될까요? 사실 배달 서비스라는 게 별로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외국에서는 드론이라는 그 이제 무인기가 작은 거죠. 그걸 이용해서 택배를 시도하는 거를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. 드론을 활용하면 1대1로 바로바로 이렇게 택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빠르고 그걸 그래서 들어다가 집 앞마당에다 브라운 시댁 마당에다 떨어뜨리면 되고 스미스 시댁 마당에다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네. 근데 우리는 문제죠. 마당이 없잖아요. 아파트 옥상에 그냥 뚝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. 옥상에 할 수도 없고. 네. 13층 이렇게 창문 밖에 이렇게 날고 있으면은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.